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결혼과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의 취업 제한을 받던 아동학대 유죄 판결 대상자들이 앞으로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9월 출생아 수가 역대 9월 중 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올해 한 명도 안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결혼마저 역대 최저라 인구 절벽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인 비만과 과체중은 대부분 2세에서 6세 사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안제코나 교수팀에 따르면 비만 청소년의 53% 이상이 5세 때 과체중이었고 3세 때 비만인 아이의 90%가 청소년 시기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시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결혼과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5%인 184만 7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00명,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상태인 여성의 비율은 33%, 3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경력단절 이후로는 결혼이 34%로 가장 많았고 육아, 임신과 출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의 취업 제한을 받던 아동학대 유죄 판결 대상자들이 앞으로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기존 아동복지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해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늘어 학부모들의 근심이 큰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 같은 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70여 곳.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무단 폐원 시 유치원 운영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유치원이 무단 폐원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당장 자녀들을 어디로 보낼지 막막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유치원 무단 폐원 119는 전국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뭉치는 것. 정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단 폐원을 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그걸로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부모 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겨울철 습기와 온도차 탓에 하얗게 서리는 김을 방지하는 김서림 방지제입니다. 자동차 유리나 안경에 뿌리거나 바르면 불편한 김서림이 해결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안전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시험 검사 결과 조사 대상 21개 제품 중 10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메틸클로로 이소티아 졸리논, CMIT와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MIT가 검출된 겁니다. CMIT와 MIT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성분들입니다. 기준치를 넘은 유해 성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1개 중 17개 제품이 품명, 종류 등 일반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했고 12개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알리는 자가 검사 표시가 없었습니다. 자가검사 번호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밀폐된 장소가 아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또 환경부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첫 보편적 복지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 9,271억 원에서 2조 4,62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액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지급 대상 연령을 9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하여 5,35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여야 절충안입니다. 출산주도 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서다 만 9세 미만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출산 장려금이 일원화되는 점도 눈에 띕니다.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 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스물여덟 살 취업준비생 김병모 씨. 2013년 부모의 권유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었지만 더 이상 보험에 들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 보험도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다른 지출이 많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생명보험을 들 여유는 없고요. 제가 취직을 하더라도 집값이라든지 제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데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생명보험에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청년층 보험 가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55%에 가까웠던 2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6년 54.3%로 낮아졌습니다. 30대는 같은 기간 66.8%로 1.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취업난과 결혼관 변화를 가입률 감소 원인으로 꼽습니다. 청년층들이 일단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고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씀씀이는 커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한 고령화와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절벽, 여기에 결혼,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의 가입 감소까지. 보험산업은 지금 상품과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가 역대 9월 중 또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올해 한 명도 안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결혼마저 역대 최저라 인구 절벽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9월 한 달 새 태어난 아기는 모두 26,100명, 작년 9월보다 4,000명, 13% 넘게 줄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9월로는 가장 적은 겁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출생아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벌써 34개월째, 월별 사상 최저 기록 경신은 3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갖은 출산 장려책에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95명, 2분기에 이어 또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는 0명대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 출산율 2.1명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인구 절벽 우려는 출산의 예고 지표인 결혼 통계만 봐도 뚜렷해집니다. 9월 결혼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감소한 14,300건에 그쳐 역대 9월 중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되면 인구 절벽이 조금 더 가파라지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3월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내놓습니다. 당초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을 2028년으로 봤지만 이 시점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38%.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500대 기업 임원 현황을 분석해보니 여성 고위직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도 65%나 됩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금융보험업은 그나마 여성 임원 비율이 2.7에서 3.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은 4.9%에서 4.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6년 연속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 임원 비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평균 21.8%에 크게 못 미칩니다. 기업의 여성 대표성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실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됩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접근금지 내용도 집이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2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전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 퇴소할 때는 1인당 500만 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언어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할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에도 이 같은 대책들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착용은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 호흡기는 지킬 수 있다 해도 눈은 보호수단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안구 표면 보호물질이 덜 나와 염증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안구 건조증 역시 잦은 미세먼지의 공습과 무관치 않습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면 업무 효율이 2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눈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손을 자주 씻고 최대한 눈 주변을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안구에 묻은 미세먼지에 들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렌즈보다는 안경을 끼는 게 낫습니다. 선글라스 같은 것들 착용을 해서 외부적인 바람이나 이런 걸 좀 차단할 수 있겠고요. 아예 완전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눈물로 눈을 좀 자주 씻어내 주시는 것도. 특히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은 하루 4-5차례 정도 인공 눈물을 넣어 점막에 묻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당근, 시금치같이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생명수 베이비앤맘 힐링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조경현 상임이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황현옥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생명수 베이비앤맘 힐링센터는 육아맘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육아 소통 공간 마련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해서 산모 중심의 출산 환경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산모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출산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힐링센터에서는 육아맘의 육체적 피로 해소를 위한 엄마 힐링 마사지, 엄마 힐링 요가 필라테스, 아이들 성장 발달에 맞는 육아 발달 프로그램인 아이 돌봄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 상담, 교육, 그리고 엄마들의 자조 모임 운영도 하고요. 또 여기 보건의료 진료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생명수 베이비앤맘 힐링센터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맘맘맘 서울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과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출산이 0.9%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에서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적인 상태에서 시민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민간과 정부가 그다음에 국회와 함께 저출산을 이 난국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의 시작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주제로 한 발제였습니다. 국민들은 독박 육아, 딩크, 비혼, M포세대 등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성평등 정착 및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의 경감, 보편적 복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바라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토론회가 실제적으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오늘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정비한다든지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는 저출생 정책을 중요성, 시급성, 체계성 및 추진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돌봄 국가의 비전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은 향후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양동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인구 재앙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정책을 비롯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깊은 산 속에 도토리들이 모여서 키를 재워보았어요. 내가 제일 뚱뚱하니까 내가 대장이야. 아니야,
난 너보다 키가 크니까 내가 대장을 하고. 모두 자기가 대장을 하고 자랑만 했지만 꼬마도 토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얘들아, 조심해! 바람 아저씨가 오고 있어! 친구들은 꼬마 도토리가 소리쳐도 들리지 않나 봐요. 잘됐다! 녀석들 싸움을 하고 있구나. 모두 내줘야겠어. 윙! 윙! 내 몸이? 내 몸이? 자기가 대장을 하고 하던 친구들은 모두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도토리 친구들, 그러게 내 말도 듣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꼬마 도토리만 나뭇잎 이불을 덮고 꾹꾹 숨어버렸대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준다는 것은 아이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뜻에 순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